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뭐를 해볼 거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지금 화면에 div 태그 하나 썼고요. 너비 높이 줘서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서 뭔가 하나,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얘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지식선에서 얘를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방법, 얘를 글자로 바꾼 다음에 이 div를 감싸거나 혹은 우리 body라는 개념 배웠으니까 body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거나 하면 되겠죠?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고 body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게 되면은 정렬이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정렬이 잘 된 거죠. 화면이 늘어나도 정렬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인라인 블럭을 주는 거를 못 한대요. 만약에 인라인 블럭이 빠져버리면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니니까 정렬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인라인 요소들을 정렬하는 방식이잖아요. 글자 정렬. 이거 안 된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활용해서 얘를 이 위치로 옮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마진 레프트 얘를 뭐 한 400픽셀 준다, 움직이죠. 뭐 더 준다, 600 준다, 얼추 왔죠. 근데 이거 가운데 정렬 된 건가요? 이거는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바로 줄어들면 더 깨질 거고,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얼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제대로 된 정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얘를 너비를 없애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얘도 없애면 이건 이제 풀로 차겠죠? 너비 최대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마진 레프트 100을 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깥 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100만큼 민다. 너비가 최대화가 돼야 되는 애인데 지금 최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00만큼 밀렸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100만큼은 없게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여백이 제대로 체크가 될 거니까. 까보면 왜 이렇게 좁아졌어? 실제로 여기에 여백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주황색깔 이 부분, 이거 여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진 라이트를 또 100 줘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원리죠. 오른쪽으로 100 밀어야 되니까. 자, 그럼 딱 얘만 놓고 보세요. 이거 정렬된 건가요? 이건 된 거죠. 늘어나도 줄어들어도 유지하니까 얘는 가운데 정렬이 완벽히 된 거예요. 단 너비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느낌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그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위치를 좀 바꿔서 너비가 생겨버리면 지금 누가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라이트가 일을, 정확히 말하면 일은 하고 있죠. 여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그쵸? 사실 의미가 없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온다면 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박스 하나만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만 봤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부터 딱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블록 요소는요, 너비,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 세 개를 동시에 뭔가 특정 값을 지정하려고 할 때 누군가 하나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자, 블록 요소는 너비,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 세 개가 동시에 개성을 가질 수 없어요. 개성이라고 하는 건 특정 값으로 딱 지정한 것. 애초에 지금 얘는 손해를 보고 있죠.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자, 근데 얘가 의미를 못 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네, 너비가 있죠. 너비가 200으로 고정이에요. 더 이상 못 늘어나요.
고정되어 있는데 왼쪽 기준으로 100만큼만 밀어야 된대요. 밀었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얘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트가 밑에 있어서 안 되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시에 세 개가 다 개성을 가질 때 그냥 라이트가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일단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프트는 100이 정확히 떨어졌는데 라이트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얘를 주석을 걸었대요. 그래도 안 되죠. 그쵸? 자, 지금 그러니까 레프트가 개성을 안 피우고 있으니까 라이트가 개성을 딱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얘가 여기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자, 얘를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얘를 오토로 바꿨더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이트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오토라고 하는 거는 너비 높이에서는 그냥 뭐 자동이었는데 알아서 해 느낌이에요.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개성을 가지지 않을 거야. 이 속성에 대해서 개성을 안 가질 거야. 나머지 속성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질 레프트도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나 고집 안 부릴 테니까 니네 나머지가 알아서 해봐 했더니 간 거죠. 여기로 왔어요. 다시 얘가 개성을 가지는데 얘가 오토가 됐대요. 얘는 변화가 없죠. 어차피 얘는 이 세 가지가 다 고집을 부릴 때 뭔가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위드가 오토가 된대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누군가 하나는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자신의 개성을 그냥 고집을 부리지 않고 포기를 해야 나머지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요. 이 세 개는 그렇습니다. 블록 요소에 한해서. 자, 그러면 아까 얘를 오토로 돌렸을 때 지금 왼쪽 마질 레프트 왼쪽으로 미는 애가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해가지고 손을 놔버렸어요. 벽을 밀고 있던 손을 놔버려가지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근데 없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아까 얘 없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는 다른 얘기고, 지금 오토는 나 있는데 고집은 안 부려. 이해되시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라이트가 그럼 땡큐 나는 100픽셀 이만큼 밀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도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된 거냐? 왼쪽 손 놨죠. 네가 알아서 해. 오른쪽 나도 손 놓을 건데 니네가 알아서 해. 놨어요. 얘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손을 놔버리니까 그냥 가운데로 와서 탁, 나 이제 어디로 가지? 가 된 거예요. 그게 가운데에 지금 딱 몰려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위드는 고집을 부리고 있죠. 만약에 얘도 오토 되면 어떻게 돼요? 풀로 채워지겠죠. 이게 블록 요소니까. 블록 요소는 너비 최대화가 기본이니까. 너비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 순간 일단 너비는 최대화예요. 근데 뭐 왼쪽으로 밀어 왼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이런 개성도 없다? 그럼 그냥 풀이죠. 근데 얘가 원하는 너비를 가지게 되면 이게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 세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와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하고자 하는 상황 말고도 이 DAV 뭐 블록 요소를 다룰 때 너비 줘놓고 레프트 라이트 주는 경우가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래서 안 됐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블록 요소가 있는데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돼. 그럼 그냥 이거는 마질 레프트 오토, 마질 라이트 오토 그냥 딱 튀어나와야 돼요.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활용해보면 상하 0이고 좌우 오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블록 요소 가운데 정렬할 때는 이렇게보다는 마진레프트 오토, 마진라이트 오토 이렇게 따로 쓰는 게 좀 더 보편적이긴 해요. 근데 뭐 취향이죠. 이거는 본인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좌우 레프트 라이트에 오토 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아니면은 뭐 상하에다가 뭘 주겠다, 상 주고 우 오토, 하 주고 좌 오토 이렇게 해도 돼요. 정렬은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왼쪽 오토 오른쪽 오토만 되면 정렬은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패딩으로는 안 됩니다. 마진으로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패딩은 요소 안에서 공간을 늘려버린 애였으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블록 요소에 정렬하는 방법이었고요. 몇 가지만 더 하고, 자, 섹션 안에 div 7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고요. div에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한테 높이를 100 정도 주고 넓이를 30% 정도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요. 그리고 얘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NTH 차일드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우리가 규칙성이 있는 애들은 NTH 차일드로 그 n이라는 미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줄 수 있었죠. 짝수죠. 반대로 홀수도 이렇게 골라서 줄 수 있고, 혹은 이 줄이라던가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겠대요. 그럼 2, 4, 5잖아요. 규칙이 없죠.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다 따로 써줘야 되는 것밖에 없었죠. 그쵸?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네를 콕 집어내는 방법이 NTH 차일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NTH 차일드는 누군가의 자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식, 애초에 키워드 자체가 자식이잖아요. 만약에 이 섹션이 없다, 그럼 뭐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가능은 하겠지만 불편하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원하는 요소만 콕 집어낼 수 있는 방법, 그걸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뭐냐면, 두 번째 요소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줘볼게요. 그리고 얘한테 A라고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라고 하는 태그 안에 있는 속성이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속성이에요. 쓸 수 있는 속성인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지금 섹션 배우 1명 있고요. div 배우가 몇 명이에요? 7명 있죠. 그쵸? 다 동명이인이죠. 근데 이 7명 중에 얘한테 A라고 하는 별명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하나예요. div 현재. 근데 얘는 이름이 2개예요. div로 불러도 얘를 찾아갈 거고요. A로 불러도 얘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너네 좀 헷갈려. 그러니까 난 너 별명으로 부를게 해놓은 겁니다. 그 별명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대요. 그럼 얘 누구 부른 거예요? 이건 A 태그 부른 거죠. 그쵸?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러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밑에 A 태그가 쓰였다 그러면 혼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별명을 만들었는데 동명이인이 또 생겨버리니까 혼란스러워요.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걸 쓸 때는 선택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점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CSS 안에 어떠한 문자가 점이 먼저 찍혀 있다, 그러니까 점 A다, 뭐 점 ABC다, 이름 짓는 거는 뭐 자유예요. 이거 이렇게 지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CSS 안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뭔가로 불러졌다, 얘는 클래스명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불러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바뀌었죠? 이렇게 콕 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클래스는 아주 좋은 기능이 또 있는데 여러 태그에 중복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이 상황만 놓고 볼게요.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아까 원하던 이거 했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div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 몇 명? 7명. 그 중에 A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애 몇 명? 3명인 거예요. 이름이 2개인 애들이 3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클래스는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구분자 없고요. 이런 거 없어요. 쉼표 없고 그냥 띄어쓰기 한 칸 하고 B라고 하는 별명이 또 생겼어요. 이러면 얘는 이름이 총 3개가 된 거예요. div 하나,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별명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개수의 제한이 딱히 없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이름 여러 개면 여러 개 다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능해요. .b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너는 레드로, 얘만 바뀌었죠. A로 골드를 해놨는데 B가 레드로 바뀌니까 바뀐 거예요. 근데 둘은 지금 선택자의 우선순위가 누가 이길까요? 디테일한 정도로만 보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아래가 이겨요.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자 보세요.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얘가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띄어쓰기 같은 거 없어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바뀌죠?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띄어쓰기 안 하고 .a, .b 하면 이건 뭔 말이냐? 별명으로 A도 있고 B도 있는 애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디테일해졌죠. 조건 자체가, 선택자 자체가 디테일해졌죠. 그러니까 얘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다, 얘는 div로 그냥 놓고 얘가 바뀌는 게 나으려나? 자, 그리고 얘도 하나 더 필요하니까 제가 상황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별명으로 A랑 B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둘이 있는데, 그죠? 둘 다 가지고 있는 건 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랩이고요, 하나는 div예요. 보세요. 지금은 둘 다 레드가 되어 있죠. 이거 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앞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요, 또 하나가 빠졌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div 태그인데 클래스로 A, B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클래스명은 중복해서 여러 군데 막 줄 수 있어요. 지금 div가 아닌데도 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모든 태그에 클래스는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콕 집고자 하는 태그가 div인데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라면 이렇게 선택자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비에 AB 들어가 있는 애들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쵸?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가지고 선택자를 불러내는, 선택자로 불러내는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별명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저 C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바뀌었죠? 얘는 바뀐 이유가 지금 여기서 골라진 선택자 A, B, div인데 A, B 둘 다 클래스명 들어가 있는 애는 얘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얘가 만약에 내비로 바뀐다. 그러면 레드겠죠? 왜냐면 디테일한 선택자가 우선순위 가지니까. 자, 이제 슬슬 조금씩 헷갈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면 개념들이 많아졌으니까. 콕 집어낼 때, 그리고 우선순위 생각할 때 조금씩 좀 더 생각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다 헷갈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별명 짓는 게 사실 클래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id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Q를 줬다. 그럼 이 밑에서 저 Q로 또 얘도 이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도 그렇고 id도 그렇고 그냥 별명 하나 생기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이름 몇 개? 두 개. 얘는 몇 개? 두 개. 얘는 하나. 그죠? 얘는 몇 개예요? 네 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름이 그냥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늘어나는 것 뿐인데 id랑 클래스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id를 가지고 얘를 부를 때는 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슨 색이 없지? 블루가 없죠? 자, 얘는 클래스인데 클래스로 별명이 Q라고 지어진 애를 찾아갔는데 클래스로 Q는 없잖아요. 그렇죠? id는 점이 아니라 샵을 써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일반 태그 주황색이고요, 클래스 노란색이죠. 얘는 보라색이네요. 색깔이 달라요. 그쵸? 실제로 이클립스 안에서 CSS 파일 만들어서 이런 선택자 준다고 했을 때도 색깔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마. 폰트 테마가 있다면. 그래서 id를 부를 때는 샵 Q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id랑 클래스를 나눠 놓은 이유가 어차피 별명 짓는 거면은 크게 없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적절한 예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코드펜은 id 중복이 그냥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둘 다 됐죠. 근데 원래는 같은 그 코드 내에서 id가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id는 이 태그한테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별명 못 지어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옛날에도 코드펜에서 이게 왜 되지?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id가 중복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본 결과인데, 근데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상에서 id라고 하는 옵션들은 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STS 가서 할 때 id가 중복이 됐는데요? 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id는 중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게 맞다고 얘기를 봤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글에서 그런 글을 봐가지고, 그냥 id는 중복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변수 이름 똑같이 못 짓듯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중복이 무한정 허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CSS를 다룰 때 클래스 가지고 많이 해요. 뭐 무슨 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클래스 가지고 보통 많이 하는데, 특정 태그를 진짜 꼭 집어야 되는데 얘가 뭐 클래스 이름 또 붙이기가 좀 애매하다, 그럴 때 그냥 id 하나 붙여서 쓰기도 하고 가끔 이러고요. 보통은 클래스로 대부분 많이 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id는 한 5% 미만, 10%? 요 정도 사이? 나머지가 클래스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섹션 안에 있는 div들을 한테만 클래스 id 이런 거 줬는데 얘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얘도 클래스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태그라면 클래스는 다 가질 수 있어요. 물론 BR 같은 거는 가져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활용하면 뭐 nth 차일드 클래스 이런 개념들 같이 활용하면은 원하는 거 콕 집어내는 거 이제 일도 아니죠?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네. 그런 개념을 하나 배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정답 안 열어드렸구나. 문제를 4개 열었고요. 그리고 얘가 같은 거 같은데? XWDBON 같은 거네. 이거는 뺍시다. 위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열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들, 그리고 그 전에 수업한 내용들 정리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밑에 만들어져 있는 문제 정답 예시 1, 2, 3, 4 있죠? 이 네 가지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요거 먼저 볼게요. CSS 디너라고 하는,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얘를 풀어보시면 돼요. 너 어떻게 푸냐? 이게 문제예요. Select the plates, 얘가 문제고요. 마우스 올려보면 얘가 태그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접시예요, 접시. 여기서 Select the plates래요. 그럼 뭐 고르라는 거예요? 접시들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다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플레이트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는데, 처음에 되게 쉽죠?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 수업 페이지에는 9단계까지 풀어주세요 써있는데, 그 뒤에 안 배운 게 나올 거예요. 근데 풀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CSS나 선택자, 이건 얘는 선택자를 골라내는 연습이에요. CSS를 쓸 때 내가 원하는 뭐 얘나 콕 집을 때 선택자 고르는 연습이니까 해보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만약에 수업에서 안 나왔다, 이거 처음 보는데? 라고 느껴지면은 구글링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문제, 시간이 좀 필요하실 텐데 많이는 못 드리고요. 일단 한번 좀 풀어보세요. 문제 4개.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태그 4개, 저도 재료, 문제에 있는 재료 4개 그냥 가져와서 제가 쓰던 연습장에다가 붙여놓게 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아직. 얘를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 모양만 만들면 돼요. 얘는 가운데 정렬되고 있고요, 그쵸? 이미지 하나 공간이 있는데 안 올라가죠. 그 얘기는 뭐다? 얘랑 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다, 그죠? 줄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간의 간격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떨어져 있어요, 위아래. 그리고 양옆으로도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게 띄어쓰기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블럭 씌워놓으면 잘 보여요. 하이에서 안 보였던 거니까. 이 정도를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태그 하나는 쓸 수 있죠. 지금 이미지가 4개인데 총 5개 쓰래요, 그죠? 5개 사용. 그리고 힌트가 body라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태그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 이미지만 가둬 놓겠습니다. 그러면 안 올라가잖아요. div가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그쵸? 일단은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정렬을 좀 할 건데, 자, body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줄 겁니다. 힌트가 body였고, 우리가 이제 body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body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body를 활용해서 정렬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200 너무 작을 것 같은데 400. 근데 이러면은 참 다 바뀌지. 이미지 그냥 놓고 해야겠네요. 아니면 아니다, 그냥 하죠. 뭐 따로따로 다 설정해서 어느정도 맞춰줄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 여기 지금 맞닿아 있죠. 이거 이격 좀 줘야 되잖아요, 간격. 그래서 저는 div한테 마진 바텀으로 한 10픽셀? 이 정도 블럭 씌워놓으면 보인다 했죠? 이 정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끼리만 서로 밀어내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거를 전 얘를 콕 집어서 할 거예요. 그럼 얘한테 오른쪽 주고 얘한테는 뭐 왼쪽 주고 오른쪽 주고 얘한테는 왼쪽 주고 해도 되는데, 저 그냥 이거 하나만 콕 집어 놓은 다음에 얘로 왼쪽이랑 오른쪽 밀어버릴 거예요. 그럼 얘네가 밀릴 거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body에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에 nth child를 쓸 겁니다. 이미지는 현재 body로 감싸져 있어요. 그럼 이미지의 부모는 누구예요? body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요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잠깐만 아니지. 그러면 body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아 똑같네. 얘를 고를 거니까 저는 그죠? 셋째인데 얘가 이미지면 이겠죠?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한 10 주고 그리고 마진 라이트도 한 10 주고 좀 밀렸죠? 이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지금 이미지는 바디의 자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인정이 돼요. 근데 이것보다는 얘가 좀 더 확실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코드펜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라는 부분은 영역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HTML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얘를 잠깐 잘라놓고 느낌표 탭하면 나오는 이 HTML이라고 하는 영역과 이 바디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안 쓰고 싶어도 써야만 해요. 이 HTML 문서를 만들려면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코드펜에서 작업할 때 항상 바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버전 이거죠? 끝났어요. 그럼 얼추 이제 맞았잖아요. 좀 더 벌리면 되겠네요. 여기도 한 8 여기도 한 8 이러면 얼추 맞았죠?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문제는 div 이런 것도 쓰지 말래요. 그냥 이미지 갖고만 하래요. 그죠? 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정렬부터 해야 되고 그죠? 정렬도 해야 되고 얘가 공간이 생겨도 얘네가 못 올라가게 막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힌트로 바디랑 블럭이 있죠. 자 방금 전에 바디에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 태그 nth child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저는 first child 첫 번째 애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럼 얘네 못 올라가니까 그쵸?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정렬해야 돼요. 자 바디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 주면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이제 얘는 블록이니까. 그래서 얘는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 마진 레프트 오토 그리고 마진 라이트 오토 넣어주고 그럼 얘만 정렬됐죠? 이제 나머지 얘들 정렬해줘야죠. 얘는 누구한테 해요? 바디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 그럼 얘네도 정렬되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 정렬 완료했고 커서도 안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 여백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백 맞추는 방식은 아까 했던 방식대로 비슷하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클래스를 줘서 해도 되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디에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에 아니다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죠. 어차피 첫째 자식 여기서 골라놨으니까 마진 바텀으로 한 15? 줄게요. 떨어졌죠? 살짝 떨어진 거 보셨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얘 하나 콕 집은 다음에 양쪽으로 밀어버릴게요. 바디에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에 th 차일드 셋째를 골라내고 자, 이 셋째 고를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있죠? 만약에 다른 게 섞여 있었다면 아까 제가 세 번째 문제 풀 때 여기 div 하나 있으니까 잠깐만 하고 생각했죠? 잘 생각해야 돼요. 셋째 중에 셋째가 이미지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한테 마진 레프트 이건 그냥 한 번에 주죠. 마진 주 넣고 상하는 0 그리고 좌우를 아까 18 줬나요? 이렇게 그럼 밀렸죠? 이러면 된 거죠. 여기도 뭐 똑같이 한다? 그럼 18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두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면 구성은요 지금 HTML과 CSS를 활용한 이 화면 구성은 출발지가 여기라고 했을 때 목표가 여기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코드 일반 자바 코드 개발하는 것도 똑같아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방법이 그럼 엄청 많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도 갈 거고, 이렇게도 갈 거고, 뭐 이렇게도 갈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쓰기 편한 거 플러스 효율적인 거 찾아가면 돼요.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한번 넌지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면은 정답이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 그럼 된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만 그 화면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너무 불필요한 게 많으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이 너무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불편한 거니까요, 그죠? 그런 상황만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그리고 내가 정답이라고 느껴지는 거를 잘 찾아가면 돼요. 근데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거 하나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는 다 했고 정답은 제가 열어 드릴 거예요.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더 보시고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을까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